일본 중앙은행이 초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엔화 약세에 힘입어 지난 한 해 동안 일본 부동산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이 일본 부동산의 황금기입니다. 라고 CBRE 아시아 태평양 연구 책임자 헬리치는 CNBC에 말했습니다. 일본은 글로벌 경제가 긴축 사이클에 있는 동안 초완화 통화 정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소매 및 다가구 부문의 투명성과 강력한 펀더멘털을 핵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다가구 부동산은 하나의 공간만 있는 단독주택과 달리 임대 가능한 유닛이 2개 이상인 건물 또는 복합 건물입니다. 그는 일본의 부동산 부문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담보 인정 비율이 70%에 달하고 대출 비용이 1% 내외에 불과한 일본의 유리한 대출 조건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일본 엔화도 큰 영향입니다.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로 유지하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은 지난 2년 동안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 다른 주요 중앙은행과 차별화됩니다. 그 결과 엔화는 미국 달러 대비 11% 이상 약세를 보였습니다. 2023년 1분기에 외국인 투자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했습니다. 라고 JLL의 일본 자본시장 리서치 디렉터인 코지 나토는 CNBC의 이메일을 통해 말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거래 활동은 올해 세계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JLL은 최근 메모에서 일본의 부동산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널리 인정받은 금리 정책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회사는 올해 1분기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액이 1년 전보다 거의 2배 증가한 2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CBRE가 제공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일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외국인 총 투자액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5% 증가했습니다. 나이트 프랭크는 최근 9월 보고서에서 국경 제한 완화 이후 일본 관광업의 견고한 반등으로 호텔 점유율과 환대 투자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일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외국인 여행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나이트 프랭크는 당분간 신규 호텔 객실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객실 점유율 상승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일본 최초의 카지노가 될 오사카의 복합 리조트 건설이 승인되면서 호텔 투자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해외 관광객과 국내 소비를 모두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이트 프랭크는 일본 물류 부문도 전자상거래의 강세에 힘입어 인상적인 성장을 경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물류 부문은 물류센터, 창고 및 기타 보관 시설을 갖춘 공간을 포함합니다. CBRE의 치는 소매 부문이 가장 강력한 임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치는 또한 투자자들이 관광객의 귀환과 함께 임대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도쿄와 오사카의 프라임 및 세컨더리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이트 프랭크 아시아 태평양 리서치 책임자 크리스틴 리는 싱가포르가 2023년 일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해외 투자의 최대 투자처로 현재까지 30억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인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트 프랭크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일본 투자는 25억 8천만 달러로 2위를 차지했으며 캐나다는 10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기록했습니다. 리는 긴축 결정은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인플레이션이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로 인한 정책 전환은 강세 전망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BRE의 치는 전환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금리 인상과 다른 국가 시장의 부동산 상대 가격에 매우 민감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일본에 자본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향후 몇 분기 동안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